네, 안녕하십니까. 대놀 수요 세미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신지연이라고 합니다. 개원한 지는 이제 20년 좀 넘었고요. 현재 요양시설 2곳에 치과 계약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실제 계약의사 활동을 토대로 요양시설 치과 계약의사의 진료활동이란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치과 계약의사의 도입 배경 및 고려사항, 치과 계약의사 진료활동 및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료 결과지 입력 및 보험 청구입니다. 네, 그럼 먼저 계약의사가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촉탁이란 이름으로 불리웠는데요. 노인복지법에 따라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노인 요양시설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의사 한의사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2016년부터 치과 의사가 포함되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노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이 급증하였고 노인장기요양법이 2007년 4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지의 비판과 제공 서비스의 다각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구강보건 서비스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는데요. 한편 구강은 신체의 거울로 묘사될 정도로 전신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져 있었고요. 취업에서도 다양한 분야로의 치과의사의 진출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치과의사가 계약의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 중지는 모아졌지만 실제로 계약의사에 포함되기까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년치의학계 선생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네. 2016년 9월 6일 이후에 계약의사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었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개선 전에는 의사 또는 한의사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개선 후에는 치과의사가 포함되었고요. 예전에는 시설장이 임의 선택 지정했지만 지금은 시설장이 시도치과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등록 정보도 확대되었고요. 예전에는 교육이 따로 없었지만 지금은 필수 3시간 교육이 필요합니다. 단 1회만 이수하면 됩니다. 활동 비용도 예전에는 시설장이 자율 지급했으나 지금은 실제 진찰한 인원수에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네, 개선 후 지정 절차를 다이아그램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네, 치과의사회의 지정 절차와 건강보험공단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요양시설과 계약의사만의 관계였다면 현재는 건강보험공단과 치과의사회가 각각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치과계약의사의 도입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치과계약의사의 활동 시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요양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특수한 환경에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저질환에 대한 이해, 인지장애, 주로 치매를 말하고요. 정서적 주의사항, 그리고 노화로 인한 구강 내 변화, 구강위생교육 시 유의점, 환경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저질환에 대한 이해, 인지장애를 고려해야 할 텐데요. 새로운 사람이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익숙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치료해야 합니다. 칫솔 교환이나 의치수리 시는 사실 오인이나 도난방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요. 진료를 만약에 거부한다면 신체를 구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탈감장요법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네, 정서적으로도 고려하셔야 하는데 요양시설은 거주와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교감을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고 불편한 부분을 여쭤보도록 합니다. 노화로 인한 구강 내 변화도 고려해야 할 텐데요. 저장력 약화, 교합기능 저하, 그리고 불량한 구강위생, 구강건조증, 혀 입술의 운동기능 저하나 혀의 압력 저하, 연화기능 저하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네, 구강위생 교육 시에 유의할 점이 있죠. 이를 닦으세요라고 단순히 지시하기보다는 단계별 지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칫솔을 잡으세요. 칫솔에 치약을 묻히세요. 칫솔질을 위아래 좌우로 20회 반복하세요. 물로 입안을 헹구고 뱉으세요. 이렇게 단계별 지시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신체 동작도 눈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것보다 직접 손을 잡고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닦기를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강위생관리를 위한 환경입니다. 예, 휠체어나 팔걸이가 있는 샤워벤치가 바람직하고요. 그 욕실은 세면대 주변에 안전바가 있는 것이 좋겠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욕실 바닥에 물기를 제거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는 단조로운 것이 좋겠고, 조명은 밝고 따뜻한 온도가 좋겠습니다. 거울 앞에는 양치 순서를 글이나 사진으로 붙여놓는 것이 좋겠고, 양치 도구는 각자 네이밍을 해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치 도구는 네이밍을 해서 각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제가 진료하는 그 요양시설에서도 양치 도구를 소독기에 사용해서 청결하게 잘 관리하고 계셔서 한번 사진 넣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사항 말씀드렸고요. 그럼 다음으로 요양시설에서 치과 계약의사가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과 계약의사의 활동은 크게 이렇게 6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구강검진 및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틀니 조정, 그리고 연저직 평소 및 염증 처치, 구취관리, 건조증 처치, 섭식연화 지도, 간단 처치 및 투약, 이렇게 6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에 이 모든 진료 활동에 대해서 행위료는 없고 초재진 진찰비만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양기관 한 곳당 방문비 53,000원 산정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제가 치과 계약의사 활동을 갈 때 준비해가는 물건들입니다. 네, 진단기구 세트, 라이트, 꺼즈, 가글액, 글러브, 알콜솜 크라운 리무버, 덴처 조정 플라이어, 마우스 프롭 등을 준비해 가는데요. 여기서 크라운 리무버가 좀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제가 이제 치아가 거의 탈구돼서 식사하기 어려우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잘못 삼킴 예방을 위해서 포셉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활동 중 첫 번째로 구강검진 및 전문가 구강위생관리입니다. 먼저 구강검진을 해야 할 텐데요. 크게 설태와 치아 상태를 확인합니다. 설태는 혀 브러쉬로 제거를 하면 되고요. 꺼지로 혀를 잡아서 구강 외로 내밀면 확인이 용이합니다. 치아 상태는 치태, 치석, 잔전치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치태는 칫솔이나 치간 칫솔 등으로 제거를 하면 되고, 치석은 반드시 치과 의료 전문가가 제거를 해야 합니다. 잔전치근이 있다면 치아이기 때문에 양치와 치료가 필요함을 꼭 주지시켜야 합니다. 만약에 입을 꽉 다물고 안 벌리시거나 개구 제한이 있는 경우에 구강 케어법입니다. 그런 경우는 입 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입술을 따라서 미끄러지게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을 넣어 구강 케어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개구를 하지 않는 경우는 K포인트를 자극합니다. 여기를 자극하고 구강 전정 부위를 아래로 누르고 구개를 칫솔로 자극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개구 유지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마우스 프롭, 바이트 블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강검진과 함께 이제 최선의 구강위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이때 어르신 전신건강 및 의존도에 따라서 구강관리법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노인분들, 이런 분들은 스스로 구강관리가 가능하겠죠. 이런 분들은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합니다. 회전법이나 묘원법 같이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리고 보조 구강용품을 사용하도록 주지시킵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 혀 클리너 등의 보조 구강용품 사용을 주지시키고요. 부분 의존적인 노인입니다. 휠체어로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의 구강위생관리는 치아가 만약에 있다면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하시도록, 그리고 틀니를 사용하시면 틀니세척과 구강세척법을 같이 교육해야 합니다. 와상 환자의 구강관리입니다. 와상 환자라고 하면 여기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거동이 어려워서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전적으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분들의 구강관리는 세미파라위, 여기 보시는 것처럼 15도에서 30도 정도 상반신을 거상한 상태로 고개는 비스듬히 술자를 향하게 해서 스왑이나 필요한 처치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와상 환자는 세미파라위로 스왑을 시행하는데요. 이는 오연, 즉 잘못 삼킴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에 있는 것처럼 식사나 휴식 시에는 팔 위로 하시면 됩니다. 45도에서 60도 정도 거상한 체이고요. 네, 스왑이라는 말을 잘 못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왑은 전문가 구강위생관리의 범주에 포함되는데요. 주로 스폰지 브러쉬를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만약에 스폰지 브러쉬가 없으면 꺼지에 가글이나 물을 묻혀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염 방지를 위해서 입 안에서 밖으로 혀도 뒤에서 앞쪽으로 제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2018년도에 제가 계약으로 있는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대상 수업 실습을 했던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넣어봤고요. 네, 두 번째로 틀니 조정 및 관리법 지도입니다. 현재 간단한 틀니 수정은 계약이 방문일에 제가 해드리고 있고요. 틀니 세정제를 사용한 틀니 관리법을 예전에 동영상 교육을 하고 포스터로 제작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작해서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틀니 관리법은 선생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실 터이니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구취 관리 및 구강 건조증 처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취의 원인은 보통 가래인데요. 가래는 점성 가래와 건조 가래가 있습니다. 점성 가래는 흡인을 하거나 투셋이나 스펀지 수압 등을 사용해서 제거하시면 되고요. 건조 가래는 쉽게 제거할 수 있다면 핀셋으로, 만약에 잘 안 되면 축축하게 해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구강 건조증의 합병증인데요. 저는 이제 현재 두 곳의 요양시설을 방문하고 있는데 구강 건조증 환자가 꽤 많이 관찰이 됩니다. 물론 노화로 인한 침생 기능 저하도 있지만 고령의 와상 환자 중에는 불수의적으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2차적으로 구강 건조증이 생기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루트캐리어스나 잔존치근이 가장 빈도가 높았고 그 외에 설통이나 설염, 혀의 주름, 궤양, 구각염들도 관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강건조증의 처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구순건조 시에는 보습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인공타액이나 타액 분비 촉진제도 도움이 됩니다. 물을 많이 드시도록 하고 가습기를 활용하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되고요. 침 분비를 자극하는 껌이나 신음식을 먹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섭식연화 지도입니다. 흡인성 폐렴의 예방을 위해서 섭식연화 지도가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그 집중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식사 지도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섭식연화 지도는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집중력을 높이고 식욕을 돋우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고, 자세는 수발자와 환자가 같은 눈높이로 옆에 앉아 수발을 들어야 합니다. 적절한 음식물의 배치가 중요하고요. 적절한 테이블이나 섭식기구의 선정도 좋습니다. 최대한의 감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식사 보조를 하셔야 하는데, 그 이유는 섭식량을 조절해서 흡인이나 인두 잔류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숟가락은 스푼 홀이 얕고 티스푼 사이즈의 작은 크기가 좋겠고요. 숟가락은 환자의 코 아래에서 조작해야 합니다. 한 입량은 적절히 조절해야 하고 미리 떠놓고 바로 섭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음식이 입안에 있으면 대화를 삼가야 하고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앉거나 45도 이상 팔아위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방문하는 그 요양시설에서 사용하는 수분 젤리입니다. 젤리 식사는 슬라이스법이 기본이고요. 봉우리 모양이나 크러쉬 형태는 인두에서 흩어져서 흡인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섭식연화도 물론 예방에 중요하겠죠. 섭식연화 장애도 예방에 중요한데요. 예방법으로는 연화 준비 체조가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심호흡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머리를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으쓱으쓱하며 힘을 빼고 윗몸을 좌우로 흔들흔들합니다. 그리고 입을 다문 채로 뺨을 부풀리고 오므리고 혀 운동을 하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발음하고 심호흡으로 마무리하고, 식사 전에 이렇게 연화 준비 체조를 하면 연화장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이 사진도 제가 방문하는 요양시설의 그 요양보호사 연화 준비 체조 교육 및 실습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그 실습하고 나서 수료증을 주고 찍은 사진이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았는데요. 입소자와 간호사, 요양보호사 모든 분들에게 여기 5가지 생활수칙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진료활동 및 교육에 대해 알아보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료 결과지 입력 및 보험 청구입니다. 계약의사 진찰이 끝나면 그 협약 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 규정에 있는 포괄평가 기록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포괄평가 기록지는 수급자 처음 진찰할 때 전 영역을 작성하고 이후 진찰 시마다 매니지먼트 플랜을 추가로 작성해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끝내시면 그 다음에 요양시설 간호일지를 입력을 합니다. 네, 이것은 제가 이제 입력하면서 한번 찍어 보았는데요. 엔젤 시스템의 포괄평가 기록지 매니지먼트 플랜이라고 쓰여 있죠. 예, 입니다. 진료 입력을 하면서 한번 찍어 봤는데요. 입소자별 주요 관리사항 완수 여부, 불이행 이유, 초재진, 그리고 약 처방 여부 등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괄평가 기록지 입력이 끝나면 간호일지에 구강관리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강관리 보이시죠? 구강관리 파트로 들어가서 어르신 개개인의 치식의 치아 상태, 통증 여부, 틀니 여부, 구취, 백태, 특이사항 등을 상세히 입력하면 당일 계약의 활동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보험 청구를 해야 할 텐데요. 이것은 그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들어가서 진료한 어르신들의 진찰비용 청구 명세서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보험 청구 요령과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대략 이런 순서로 이어집니다. 네, 이렇게 진료 환자의 청구 명세서를 입력하고 다음 달 11일 이후에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들어가서 노인장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인장기 보이시죠? 노인장기로 들어가서 계약의사 활동비 중에 계약의사 협약 장기 요양기관 조회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현재 방문하는 요양시설 목록이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제 2곳을 방문하니까 2개가 보이는데요. 그래서 요양기관과는 매년 재계약 및 갱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입력하려는 기관의 계약 종료 일자 등을 확인하면 좋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 종료 후에는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 불러오기를 합니다. 그날 진료했던 환자를 불러와서 불러오기가 끝나면 이제 입소자 개개인의 진찰비용 청구 명세서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진료했던 분들 진료 내역을 일반적인 전자차트 입력하듯이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은 입소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여기 초재진 여부, 그리고 주상병, 여기 주상병 보이시죠? 진찰 사유, 진찰 내용 등을 각각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되는데요. 예, 진찰 사유는 이렇게 8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 진찰 내용은 13개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클릭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진찰비용 청구 명세서 입력을 모두 끝내셨다면 다음 달 11일 이후에 치과 계약의사 방문비용 및 진찰비용을 청구합니다. 환자 형편에 따라서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본인 부담금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뭐 20%, 12%, 8%, 예, 전혀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고 2023년 현재 초진료 17,320원이고요. 재진료 12,380원입니다. 이것이 진찰비용으로 산정이 되어 있고요. 방문비용은 한 곳에 1일 53,000원 청구 가능합니다. 네, 이 화면은 제가 이제 실제 청구한 후에 청구 목록 화면입니다. 진찰 비용도 일반 보험 청구처럼 급여 환자와 일반 환자로 나누어 청구가 됩니다. 계약의사를 만약 처음 시작하신다면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진찰 비용과 방문 비용이 최대 청구 인원 및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하실 때는 꼼꼼히 잘 알아보시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방문 비용도 계약 의사 수에 따라 그리고 요양기관 규모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과 계약 의사가 있는 요양시설은 거의 계약 의사가 3인 이상이기 때문에 계약 의사는 1인당 월 1회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어느 분야건 팀 어프로치와 팀워크가 중요하지만 노인 요양시설은 더더욱 절실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른 직역에 계시는 모든 인력의 팀 어프로치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